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100억 마스터 플랜 2부 진행의 아나운서 김민주입니다.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내느냐입니다. 저희 마스터 플랜에서는 다양한 스타일의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시장 정확하게 분석하고 여러분에게 올바른 투자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뭘 보고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50분 동안 꼭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내일 시장에서도 성공적인 투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와 함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오랜만에 2,500선을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난 2일에 이어서 무려 3주 만인데요. 1.57% 상승한 2,525선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9% 상승한 726선에서 역시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동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의 순매수세를 좀 눈여겨볼 오늘 시장입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 여전히 들어오지 못한 모습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기관 양시장에서 7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세를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됐었던 검색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4x4입니다. 어제는 상한가를 달성했었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변동성이 심한 장세 보여줬습니다. 오늘 종가에서는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대표가 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주가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 SDI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경영에 복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그중에서 삼성 SDI 7.39% 상승한 19만 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볼 마스터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여러분을 소액에서 100억 부자로 가는 길로 활짝 열어주실 마스터님은 실전 투자 마스터 홍주원 마스터님이십니다. 홍주원 마스터님은 1조 원대 자산 운용사의 탑 트레이더 출신이시고요. 3회 연속으로 실전 투자 대회에서 우승하신 경력을 가지신 전문가 중에 전문가십니다. 또 우리 홍주원 마스터님이 정말 오르는 종목을 확실하게 짚어내시는 안목이 있으신 분이신데요. 결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3현 종목이요. 4월 2일 마스터픽 종목으로 당장 공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마스터픽 종목으로 가셔오셨던 종목입니다. 이 3현 종목이 공략일을 기준으로 최고가 기준으로 무려 68%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주셨습니다. 마스터님이 함께 가져오셨던 표를 보시면요. 목표 수익률을 보시면 1차 30%, 2차는 65%로 공략을 해주셨는데요. 이 목표 수익률 공략가 전부 달성하시고 무려 3%의 수익률 더 내시면서 68%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 기분 좋은 수익률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 뒀습니다. 바로 우측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팍스 통신망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팍스 통신망 들어오시면 오늘도 사면같이 엄청난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 마스터픽 종목 방송 중에 제공되는데요. 방송이 끝난 후에 오직 이 팍스 통신망에서만 마스터픽 종목에 대한 종목명 공개되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돈이 되는 정보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자산의 꿈 여러분도 현실이 되실 수 있습니다. 2부도 한번 힘차게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을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은 1조 원대 자산 운용사의 탑 트레이더 출신이시고요. 실전 투자 대회에서 무려 3회 연속으로 우승하신 전문가 중의 전문가 실전 투자 마스터 홍주원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스터님 시장 전망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좀 미중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들어왔던 우리 시장이었고 코스피도 2,500선을 회복해줬습니다. 이게 좀 반등의 시작일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마스터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지금 뭐 반등의 시작이라는 표현은 조금 아직 그 시장에 좀 맞지 않고 이미 반등은 시작이 됐으니까 그죠? 반등이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저점 2,284원 찍고 한 달이 안 되는 시간 동안 2,525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스피 시장도 좋지만 최근에는 코스닥 시장이 더 좋습니다. 그죠? 오늘 역시도 코스닥 시장 같이 마찬가지로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견인했던 섹터들이 뭐 정치 테마도 있겠지만 전력 인프라 테마 그리고 반도체 테마 뭐 바이오 쪽도 오늘 좀 전반적으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외국인이 지금 순매수세로 좀 전환해 준 역할도 있겠죠. 코스닥 시장에서요. 그런 부분도 있고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의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우리가 시세 조정이라는 게 많이 들어왔고 그 시세를 받쳐주는 반등이 단기간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최근에 한 2개월, 대략적으로 한 2, 3개월 동안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조금 쉬어가는 흐름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도 함께 시장을 조금 냉철하게 쉬어가는 흐름일수록 냉철하게 좀 바라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또 금감원에서 좀 정치 테마에 관련해가지고 뭐 이슈가 좀 있었죠. 정치 테마는 조심해라라는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 있는 좀 아무래도 좀 세력들이 그런 정치 테마 쪽에 이런 수급들을 조금 풀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시장을 견인했던 테마가 정치 테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 테마에 좀 수급이 부족해졌을 때 시장이 같이 눌릴 가능성이 있다 보니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리지만 매년 지금 영업 실적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코스닥 시장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호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여러분들 좀 집중하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한 2,450포인트 아래까지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700포인트까지는 조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략을 잡으실 때 차트를 잠깐 보시면 좀 전략을 잡으실 때 2,450포인트까지는 코스피 시장의 조정을 조금 염두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700포인트까지는 조금 열어두시면서 조정세를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최근에 전 세계 증시가 조금 장이 안 좋죠. 그러니까 급락장세에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 첫 주차 출연했을 때 드렸던 말이 있죠. 국내 시장은 지금까지 여러 악재와 여러 리스크 그런 것들에 계속 시달려오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내성이 많이 지금 쌓여 있는 시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바라보는 측면에서 한국 시장 이 정도쯤이면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내성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그만큼 또 시장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지금쯤이면은 좀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다시 좀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직까지 큰 매수세 그리고 큰 수급이 몰리기엔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운 시장이에요. 지금 이 조정세를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450포인트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은 700포인트까지는 조금 염두해 주시고 그때부터 조금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스터님,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고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마스터님이 4월 2일에 방송에 가져오셨던 3연 종목 무려 목표가 2차 목표까지 모두 달성하고 68%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주셨습니다. 이 3연 종목 리뷰 한번
리뷰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뭐 사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물론 뭐 재료도 많고 뭐 되게 뭐 다양한 부분, 밸류적인 부분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게 좀 아시다시피 로봇 관련주잖아요.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재료도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한 성장성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매력 있는 건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바로 차트였다. 차트,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사면이 지금 최근에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24년 3월에 상장을 하고 그때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하락만 해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러다가 지난해 연말쯤부터 시작해서 11월, 12월 때 강한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이전에 조금 눌렸던 부분들, 이런 이제 저항대 부분들을 좀 강하게 뚫어주면서 올라가나 싶었는데 모멘텀 탄력받지 못하고 다시 눌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신저가를 5,960원이라는 신저가를 달성을 하고 신저가가 나오자마자 오히려 이전에 보였던 강력한 수급보다 더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연일 상승을 보이더니 드디어 전고점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대부분 바닥에 있었던 매물대, 즉 여기에 있던 피곤하게 쌓여있던 그 대기 물량들을 실질적으로 8,000원대에서 다 잡아먹은 거거든요. 이미 이 바닥에 있는 피곤한 매물을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수급이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정도 수급이라면은 꾸준하게 상승을 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상승이라고 판단한다면은 항상 그냥 쭉 올라가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승 속에서는요 가다가 눌려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눌려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정 구간에서 공략을 할 때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냐? 바로 추세 병목을 만들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만들고 나서 그런 다음에 깊숙한 조정이 있을 때 즉 변곡점을 완벽히 지나고 나서 깊숙한 조정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깊숙한 조정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디를 봐요? 깊숙한 조정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최하단에 있는 전저점이라든가 혹은 매물대 혹은 241선을 보겠죠. 조금 짧게 보시는 분들은 121선까지도 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깊숙하게 조금 조정이 들어왔을 때 정배열 구간에서 보는 구간이 저는 121선이 아닌 241선까지도 봐요. 지금 차트에는 121선까지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241선까지 보면은 대략적으로 241선이 이쯤에 있습니다. 이쯤에. 그러니까 241쯤에 딱 터치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공략한 지점이 어디죠? 바로 121선을 이탈한 그때쯤. 이쯤이면은 깊숙하게 조정이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가 딱 선을 그어 보면은 아까 제가 말한 매물대가 어디예요? 물량을 다 소화해냈다는 매물대가 8,000원이었죠. 8,000원. 정확하게 8,000원 초반까지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자 상한가 만들어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이렇게 좀 타이트하고 섬세하게 하다 보면은 이런 매수 자리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매수 자리를 보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이런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좀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면 같은 종목 또 나올 수 있고요. 우리가 재료 중요하고 그리고 뭐 모멘텀 중요하고요. 밸류도 중요합니다. 가치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만큼이나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매수 자리거든요. 매수 자리.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매수 자리가 잘못되면은 어떻게 돼요? 손실 구간으로 가겠죠. 여러분들 뭐 지금 뭐 되게 좋은 종목도 많잖아요. 지금 막 시세 막 분출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아래에서 사야 좋은 거지 위에서 사서 또 눌리거나 조정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하락이 나왔을 때는 좋은 종목이면 뭐합니까? 제 계좌가 파란색인데. 그러니까 밸류도 좋고 가치도 좋고 다 좋아요. 여러분 모멘텀도 좋고 그런 가치 투자도 좋지만 그에 버금가게 혹은 그 이상만큼이나 중요한 거는 기술적인 자리다. 좋은 종목을 찾아냈으면 그 이후에는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가장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조금 유리한 위치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건 결국 차트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트 자리에서 맥점을 짚어주는 공략 가능한 공간 있으니까요. 안내받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증시 변동성이 심한 시장일수록 성공한 투자자의 대응 전략을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마스터님께서 수익이 나는 종목 정말 잘 짚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최고가 기준 무려 68%의 수익이 났던 사면 같은 마스터픽 종목, 바로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후에 바로 받아가실 수 있고요. 또 마스터님께서 장중에도 함께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장중 대응도 발빠르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됐었던 검색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색 상위 종목을 살펴보는 동안에는요, 우리 투자자분들의 종목 상담을 실시간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팍스통신망 들어와서 남겨주시면요, 실시간으로 방송에서 마스터님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이 있으셨던 종목에 대한 종목명 꼭 남겨주시고 시원한 해답 마스터님께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검색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먼저 포바이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상한가를 달성했는데 또 오늘은 엄청난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포바이포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이 종목은 크게 볼 건 없고요. 네. 뭐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떨어진다라고 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연일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면서 뭐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죠. 우리가 흔한 말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시세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종목이 출발한 가격이 어디냐? 바로 여기에 5,300원대, 5,200원대 이때쯤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33,000원까지 올라갔죠, 그죠? 뭐 퍼센티지로 보면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400% 이상, 450%, 600%까지, 450%, 500%까지 오른 건데, 이게 불과 며칠 만에 이루어졌어요. 한 달도 안 걸렸죠. 지금 이 급락은 해석할 게 없죠. 당연히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만큼 올랐으면 이만큼 떨어질 각오는 해야 되는 거고, 내일 역시 더 추가로 좀 조정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여기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공간 있죠. 비어있는 공간. 이런 비어있는 공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갭 상승, 갭 하락, 즉 갭이 발생한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갭이 발생한 공간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기는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비어있는 공간. 그러니까 뭐가 채워지거나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비어 있는 공간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지지 구간도 없고요. 그리고 저항을 할 수 있는 저항 구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신고가는 결국은 대시세를 만들어낸다라는 이 이야기가 왜 나온 거냐면은 그 위에 그런 비어 있는 공간이 쭉 펼쳐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뭐라도 계속 다 채워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대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종목의 아래에 있는 이 갭은 뭐예요? 비어져 있는 공간이니까 이 공간은 더 이상 지지가 아니라 저항대가 없다라는 거죠. 이 공간은 무조건 하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갭은 서로 메워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바이포 종목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은 지금 1차적으로 비어져 있는 공간, 자 여기서 17,500원에서 2만 원까지, 예, 이 공간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거고요. 조정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보자면은 자 여기 하단에 보이는 여기 이제 갭 상승을 띄면서 만들어냈던 구간 있죠. 5,800원에서 7,400원 구간, 7,600원에서 9,700원 구간, 이 구간까지도 꾸준하게 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연일 조정이 들어와서 연일 이렇게 하락만 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1차적으로 여기까지 조정 들어오고 살짝 반등이 나와주는 척 하다가 다시 재조정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반등 나온다고 해서 이거 다시 재상승 아니야? 라고 들어가시기보다는 꾸준하게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이 구간까지는 여러분 열어두고 보시고요. 그 다음부터 매수 전략을 잡아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포바이포 같은 경우는 좀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재료가 다 했어요. 얘가 갖고 있는 재료의 힘을 보자면은 지금 아까 몇 프로 올랐다 그랬어요? 450% 올랐다 그랬어요. 과하게 올랐다. 얘가 갖고 있는 재료를 우리가 다 인정을 해주더라도 그 인정값이 너무 과했다라는 거예요. 주가에 반영해서. 그러니까 포바이포는 더 이상 미련 갖지 마시고 들고 계신 분들은 빨리 던지시고요. 예, 그리고 뭐 지금에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4x4에 대해서는 오른 만큼 내려갔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1차적으로는 비어있는 공간인 17,500원에서 2만 원 구간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고요. 그 이하에 비어있는 갭상승한 부분도 또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인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이 주식 증여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좀 집중됐던 종목인데요.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주식 증여 때문에 뭐 이목이 집중된 것도 있지만 우선은 주식 증여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렇게 16% 가까운 17%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주식 증여가 지금 이때 나왔을 때 모멘텀 그러니까 즉 이거를 뭐 재료로서 작용이 된 부분은요. 지금 한미 반도체 주가가 최근에 58,000원대까지 떨어졌죠. 그죠? 차트를 함께 보실게요. 58,000원대까지 좀 떨어졌는데 지금 한미 반도체가 재작년 6월 기준으로요. 죄송합니다. 작년 6월 기준으로 19만 6천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얼마까지 빠졌어요? 5만 8천원까지 빠졌죠.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근데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주식 증여를 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상속세 관련해서 어차피 자식한테 물려줄 건데 우리가 항상 이런 대기업들이 뭔가 증여를 해주고 할 때 나오는 이슈가 뭐니까 상속세 부분이죠. 상속세 부분. 그런 상속세 부분에서 이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굉장히 절충시킬 수 있는 가격대라고 이제 시장에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세 부분이 많이 어떻게 보면 디스카운트된 가격이다 보니까 어차피 자식할 때 줄 거 그러면 세금이라도 좀 덜 내네. 그럼 한미반도체가 조금 현금 보유량이 그래도 조금 어떻게 했어요? 좀 보유할 수 있는 현금 보유량이 좀 많아지겠죠. 그런 부분이 좀 재료로 작용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찌됐건 싸게 증여해서 싸게 상속세를 내는 건 좋아. 그런데 이게 과연 주가가 적당한 거야라는 게 핵심이 되겠죠. 그죠? 아무리 상속세를 작게 낸다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주가가 더 빠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왜 재료로 작용이 됐을까요? 그 핵심을 살펴보자면은 이 한미 반도체가 지금 우리가 열 병합이라 그래가지고 이 반도체 만들어낼 때 쓰는 본더가 있어요. 본더. 그 본더의 전 세계 점유율 1위예요. 1위. 근데 이 한미 반도체가 가장 주력 고객사로 갖고 있는 게 이제 SK 하이닉스거든요.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어때요? 조금 한미 반도체랑 분란이 있어요. 조금 이제 의견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가 최근에 이 수출, 그러니까 즉 거래처를 조금 외국계 기업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론이 있겠죠.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죄송합니다. 반도체 제조 관련해가지고 20조 정도를 이제 좀 투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한미 반도체가 같이 딜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 보는 의견은 한미 반도체 미래 밸류 체인이 지금의 주가보다는 조금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즉 지금의 주가는 앞으로 후행 PER을 봤을 때 굉장히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속세라는 게 저렴하게 잘 낸 게 된 거죠. 좀 정확히 보면요. 물론 미래 주가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보는 의견과 지금이 상속세를 가장 적게 낼 타이밍이 맞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일맥상통이 되잖아요. 전문가들의 의견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재료로 강하게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결국은 SK하이닉스는 국내 업체죠. 그죠? 국내 업체와 국내 업체가 거래를 할 때는 뭘로 결제를 합니까? 원화로 결제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수출을 나가게 되면은 결제를 뭘로 받아요? 수출을 나가게 되면 달러로 받잖아요. 지금 근데 환율 우대 아닙니까 현재? 환율이 지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내보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차익 시세까지도 볼 수 있는 거겠죠. 한미반도체가 지금 최근에 그 영역을 글로벌 반도체 제조 기업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수출을. 그러다 보니까 환차익 이슈 그러한 부분에서 좀 강달러에 대한 이런 모멘텀까지 작용이 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좋았죠. 거래대금도 역시나 최근 거래대금 해가지고는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앞으로 조금 지켜보면서 한 8만 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시면은 장기 투자 관점. 제 말 명심하세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지금 이슈가 매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분할 매수해서 장투 관점으로 좀 하시면은 괜찮을 거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종목을 봐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을 봐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물론 들어온 종목 상담은 아니지만 지금 오늘에 있었던 이슈에 대한 저의 브리핑 아니겠습니까? 그 이런 종목 브리핑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을 제가 이런 식으로 명쾌하고 그리고 빠르게 이렇게 좀 해답을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이러한 상담 한번 보고 싶으시면은 입장하셔서 종목명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8만 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로 장기 투자로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실시간 종목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종목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 17,000원에 비중은 2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스터님 좀 시원한 해법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잘 사셨는데요. 종목은 잘 고르셨어요. 근데 매수가가 잘못됐네요. 이 종목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굉장히 다양한 재료를 갖고 있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굉장히 애정하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과거에 10,000원 아래에서 이제 그 추천했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가격 역시도 괜찮아요. 지금 가격을 현재 참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12,420원이에요. 우리 지금 시청자분께서 상담 주신 가격은 17,000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딱 매매 스타일이 제 눈에 보여요. 올라갈 때 이거 지금 올라간다. 이게 신고가다. 그때 이제 좀 따라 들어가는 스타일 같으신데 이런 매매 방법 못 고치면은 평생 이 매매에 시달립니다. 괴롭힘 당해요. 절대로 이런 고점에서 특히나 윗꼬리 달리는 구간에서는 절대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윗꼬리는 여러분 주가 하락을 의미해요. 항상 주가 하락을 만들어내진 않지만 대부분의 높은 확률로다가 주가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 고점 구간, 특히 음봉이 달리거나 윗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이 출현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절대로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다행인 거는 이 매수가는 정말 잘못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너무나도 괜찮은 종목, 너무나도 좋은 종목 잘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회복할 거고 분명히 올라와서 매수가까지는 도달을 할 건데 근데 여러분, 그냥 시청자분 이거 매수가에 정리하려고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수익 보고 싶어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 보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전략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12,420원 이때에 추가 매수를 조금 들어가세요. 예. 추가 매수를 들어가서 평균 단가를 지금 뭐 추가 매수라고 해서 지금 바로 다 사는 게 아니라 이거 조금 추가 조정 들어올 수 있어요. 11,500원까지는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어두시고 이 12,400원에서 11,500원 이 구간, 제 박스 쳐드린 구간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시면서 추가 매수하세요. 그래서 매수 평균을 14,500원까지 맞춰두세요. 매수가 평균을. 그러면 나중에 차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매수가 정리가 아니라 수익까지 볼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부분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12,400원에서 11,5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셔서 추가 매수하십시오. 그리고 14,500원까지 시청자분의 평균 단가를 맞춰두시면은 나중에 16,500원, 17,000원까지만 가도 수익 실현 가능하죠. 그러니까 매수가에 탈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익 실현이 가능한 전략입니다. 이 전략 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나가지 마시고 입장하신 곳에서 계시면서 추가 의견 한번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의견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들어오셔서 종목명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네, 시청자분 좀 명쾌한 해답이 되셨을까요? 다음 종목도 한번 이어서 좀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자분께서는 에이티넘 인베스트를 3,000원에 15%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마선님, 이 시청자분은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얼마라고요? 에이티넘 인베스트 3,000원에 15% 비중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네, 이 종목은 지금 제가 일단 차트를 먼저 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인베스트 이런 거 붙으면은 창투사예요. 그리고 이제 그 뭘 이렇게 이것저것 투자하는 그 벤처 투자 혹은 뭐 그런 금융 회사인데 이런 회사의 장점은 뭐냐면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엮일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관련주. 예전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뭘로 엮였었어요? 두나무 그 아시죠? 두나무로 엮이다 보니까 가상화폐 관련주로 편입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쪽이 암호화폐 쪽이 안 좋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크게 막
뚜렷하게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나무 이슈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매수가인데 매수가 지금 3,000원이시잖아요. 제가 조금 안 좋은 말을 조금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 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데 정말 큰 어떠한 시장에서 와 이거 획기적인데 하는 재료가 나오지 않는 한은 당장 어렵습니다. 이건 추가 하락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2,000원 하회하면서 1,000원대 후반까지도 쭉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략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 보유로 가지 마시고요. 한 2,500원 그 부근에서 어느 정도를 좀 손절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예, 만약에 다 하기가 어렵다면은 이 종목은 절반이라도 좀 덜어내시고 차라리 조금 종목을 바꾸시는 게 그걸로 좀 회복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ATM 인베스트가 지금 현재 뭐 재무적으로나 뭐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금융회사다 보니까 지금 보유 현금이 많고요. 재무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뭐 그런 구조적인 부분은 너무 괜찮은데 근데 이제 이런 금융 인베스트 회사들은요.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재무가 좋다. 무슨 뭐 PER이 낮다. 뭐 PBR이 낮다. 이걸로 갈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이 인베스트사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재무 좋은데요? 방금 이야기 드렸지만 인베스트사는 다 대부분 재무 좋아요. 돈 있으니까 투자하는 거거든요. 돈 없는데 어떻게 투자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걸 이렇게 접목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베스트사는. 그럼 인베스트사는 뭘로 가야 되냐? 딱 두 개예요. 재료랑 차트거든요. 재료 지금 어때요? 비트코인 아까 말했다시피 암호화폐 시장 좋지 않습니다. 그럼 재료로 가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럼 차트 어때요? 차트 지금 너무 힘든 자리에 구매하셔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빠졌죠. 그리고 지금 데드크로스 형성해가지고 위에서 윗꼬리 매물 계속 출현하면서 음봉 캔들에서 자 거래량 나오고 있죠.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올라가다가 부딪히는 구간도 많고 그리고 아래에서 매집이 들어오기에는 재료가 약하다. 그리고 매수가 자체가 너무 여기 피곤한 매수가예요. 피곤하다라는 거는 여기에 지금 시청자분 말고도 지금 여기에 물려있는 대기 물량 그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는 조금 물량을 정리하시면서 현금 확보를 하셔서 오히려 지금 저평가인 종목들 조금 가격대가 낮아서 좀 파이팅 있게 올라가는 종목들로 갈아타셔서 좀 회복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마스터님께서 손절 타이밍도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가져오셨던 종목에 대한 고민 조금 시원하게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상담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 어떤 종목이 좀 투심이 몰릴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우측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마스터님이 장중에도 함께 시황 브리핑 해주시면서 오를 것 같은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앞으로의 수익 플랜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통한 팍스통신망 오직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꼭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부에서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전망과 인기 검색 상위 종목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함께 받아봤고요. 3부에서는 마스터님의 강의와 함께 당장 공략해도 좋을 마스터픽 종목을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3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자산의 꿈 여러분도 현실이 되실 수 있습니다. 3부도 한번 힘차게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마스터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전략을 세워야지 내 포트폴리오를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 다양한 이야기 경청해 보시고 여러분의 계좌도 안전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아까 좀 시장 설명 잠깐 드렸는데 네. 자, 시장이 어때요, 여러분? 최근에 지금 많이 올랐는데 조정이 들어올 거다.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럼 이제 좀 여기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아, 이 조정 들어오면 이제 매수도 못 하고 조정이 들어왔을 때 뭘 사야 될까 궁금하시죠? 오늘 그 이야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정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떤 섹터, 어떤 테마 공략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디에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최근에 오늘 나온 기사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죠.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런 단어를 AI한테, 챗GPT한테 쓰면은 전기를 펑펑 먹는다고 합니다. 전기를 펑펑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춘 대화를 하지 말아라는 건데 부탁을 하더라고요. 샘 올트먼이. 여기에 이 고마워, 부탁해 이 한마디에 수천만 달러의 전기 요금이 발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예의를 갖춘 대화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이제 흔히 챗 GPT는 딥러닝, 머신러닝, 즉 과거 데이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실시간으로 또 데이터를 수집해 나가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기가 학습을 해가지고 추론하거나 뭐 그런 해답을 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자, 이 고마워, 부탁해, 뭐 어떤 감정적인 것들은요, AI는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추론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감기약은 뭐 어떤 게 좋아라는 질문은 되게 간단하잖아요.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아, 이런 감기약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감정적인 대화를 이제 챗GPT랑 나누다 보면은 이 챗GPT는 그런 감정을 그 사람 상대를 이해하려고 자기도 최대한 인간스럽게 감정적인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추론, 즉 얘가 만들어낸 창의가 너무 광범위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GPU의 에너지를 막 끌어다 쓰는 거니까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여기서 중요할 거는 고마워, 부탁해, 감사해, 예의를 갖춘 대화가 아니에요.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는 수천만 달러의 전기요금이 발생된다라는 이 키워드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전기라는 거는요, 결국 에너지인데 최근에 우리가 에너지 이슈가 좀 많았잖아요. 에너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에너지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오르고 그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증상들을 겪고 있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AI는 결국은 전기를 먹는 하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를 보시면요. 연도별 전력 수요 영향 전망인데 지금 현재 2025년 기준으로요. 전력 소비량이 8.2에서 10년을 딱 가면은 어떻게 돼요? 26.4로 갑니다. 그리고 38년도에는 30까지 늘어나요, 여러분. 아, 이게 지금도 전력에 대한 이런 이슈 때문에 힘든데 10년 뒤에 26 그리고 38년도까지 가면은 3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신재생 에너지 감당될까요? 안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좀 찾아내자라는 거죠. 챗 GPT 하루 사용 전력이 무려 에어컨 5만 대의 1시간 사용량입니다. 하루 사용 전력이요. 5만 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무엇에 좀 집중을 해보자? 에너지에 집중을 해보자. 에너지 섹터, 에너지 산업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게 지금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전력 섹터 무엇이 있을까요? 이 전력 섹터는요 되게 많아요. 그 많은 것들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좀 추려와봤습니다. 자, 우선은 그런 전력 산업의 밸류 체인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자, 여기 전력이 있어요. 전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전기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밸류 체인이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로 변압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발전기, 배터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케이블이 들어가고요. 수배전이 들어가고 송배전이 들어가겠죠. 발전기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변압기를 통해서 우리가 쓸 수 있게 변압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그 변압된 전기를 케이블을 통해서 공급시켜주고요.
그리고 그 케이블을 통해서 공급시킬 때 사건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송전과 배전을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또 수배전이 붙어야겠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엔 또 생산된 그 전기를 배터리에다가 주입을 시켜서 배터리를 또 공급해야겠죠. 이러한 밸류 체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관련주를 공략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 한국전력이 있겠죠. 국내 뭐 이건 말 안 해도 다 아시는 거니까 한국전력이 있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바이오스마트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요. 초고압 변압기를 다루는 기업이에요. 앞으로 이제 전력을 많이 끌어다 많이 써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게 바로 초고압 변압기거든요. 그거를 관리하는, 그걸 영위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업으로는 위너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 배선 기구를 다루는 기업이에요. 요즘 다 스마트 시대잖아요. 예전처럼 막 이렇게 사람이 막 배선 기구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는 스마트 기기를 하나 설치해서 그거를 전화를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가온전선이 있습니다. 이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전력이나 통신 케이블을 생산하는 국내 몇 안 되는 업체예요. 국내 3대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이런 에너지 이슈가 있으면은 가온전선 떠오르죠. 그리고 바이오스마트도 시세 좋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여전히 큰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전력 수요 측면에서 이슈가 있을 때 그 재료의 탄력을 아직까지는 못 받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전력은 앞으로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상승 밸류 체인은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되게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또 저희가 로드맵을 통해 가지고 드리고 있으니까 한국전력 그리고 바이오스마트, 위너스, 가온전선 이런 종목들 포함한 여러 이 종목들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에너지 정책 관련주 이 로드맵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요거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여기 아래 QR코드에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가지고 이 관련주 로드맵 한번 받아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에너지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디어 뭐가 나왔습니까? 원전 정책이 나왔습니다. 자, 신재생 뭐 다 좋다고 했죠. 하지만 원전만큼의 에너지 효율을 끌어낼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 인류 기술에서 없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아무리 백날해봐야 원전 한 대 돌아가는 것보다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거를 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죠. 예전에는 원전 저기 위험해, 신재생 대체 해보니 어때요? 지금 5년 동안 그건 막 해보니까 어때요? 수요를 감당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다시 전 세계에서 원전 쪽으로 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원자력 발전소는 비중을 유지한 채로 사회적 합의로 인해서 조금씩 줄여간다라는 게 이제 그건데 제가 봤을 때는 못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더 늘리면 늘려야 됐지 줄이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정책에 있어서 이러한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지금 비중 유지라는 이 키워드를 보세요. 줄이진 말자. 지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시세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또 그거 이외에도 에너지 관련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강원도에서는 해상풍력 수소산업을 육성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주도를요, 35년까지 탄소 중립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대선 후보자들의 또 공약도 나왔습니다. 그런 공약들이 나오니까 오늘 에너지주들이 굉장히 좋았죠. 이런 공약에서 가장 좋았던 기업들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자, 오늘 S&T 에너지 그리고 S퓨얼셀, 유니슨, SDN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기업들 다 설명드리고 싶은데 방송 마감까지 5분도 채 안 남았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S&T 에너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S&T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필수 자재를 생산하고 대기 오염 성분을 저감시키는 설비를 생산해요. 그래서 탄소 중립. 자, 원전 쓰자. 원전 쓰되 이러한 기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대기 오염 성분을 저감시키는 설비 생산이 들어가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원전을 쓰더라도 이러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전 관련주 나왔을 때는 S&T 에너지 여러분들 꼭 앞으로 집중해 보시기 바라고요. S&T 에너지도 제가 관심주로 편입을 시켜놨으니까 자세한 공략 방법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래 QR코드 마련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이 S&T 에너지 앞으로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한 마스터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이죠. 제가 오늘 어떤 종목을 갖고 나왔을까요? 세 가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요. 네트워크와 시스템 통합 기업이에요. 2차 전지 관련주거든요.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하기도 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금 이제 23일 주주 환원을 위한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어요. 요즘 보기 드문 기업입니다. 주주 환원 우리나라에서 듣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다 주주를 내팽개치지 이런 것 좀 듣기 어려운 시장에서 주주 환원을 한다고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기업이에요. 23일 지금 얼마나 훌륭한 기업입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기술적 분석상 대바닥권 종목입니다.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 대바닥이에요. 이 바닥이 견고하다 못해 아주 잘 다져져 있어요. 더 이상 빠질 구간이 없다라는 거죠. 차트 보실게요. 야, 진짜 이 아래에서 내려가면 수급 들어오고 내려가면은 여기 공간에서 수급 들어오고 또 이만큼 빠지면 또 수급 들어오고. 자, 그게 뭐예요? 이 구간에서 확실하게 저점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항상 이 구간이에요. 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 제가 이렇게 선 그어드린 구간, 이 구간에서 항상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 수급 상승, 또 하락, 또 수급 상승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구간 지금 어디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수급이 들어오는 자리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급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급등주 좋아하시죠? 바로 최근에 이제 나온 종목 중에 빠질 걱정 안 하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급등 나올 수 있는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종목입니다. 기술적 분석도 너무 훌륭하다. 차트적인 접근으로도 너무 훌륭한 종목이다. 이 종목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이 종목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안내받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방송 4월 2일에 가져오신 마스터픽 종목 사면도 최고가 기준 68%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주셨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마스터픽 종목은 또 어떤 수익률을 내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또 강의에서 함께 제공해 주신 내용 중에서 에너지 섹터 분야별 로드맵도 선착순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화면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